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은 4.3 사건과 관련된 좌파 주동자 인물 중 두 사람씩 엄선하여 소개하는 이달이 4.3 사건 주동자 인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달이 4.3 사건 주동자 좌파 인물로 남로당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 이덕구와 제9연대 남로당 장교 뿌락지 문상길 중이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 이덕구는 1920년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 비교적 부유한 이군훈이 삼남으로 출생하여 일본 오사카 일신상업학교를 거쳐 교토 인명관대학 경제학부 4학년 재학 중 1943년 학병으로 징직되어 만주 일본군 관동군 소위로 복무했습니다. 1945년 제주에 귀향하여 조천면 조선민주 애국청년동맹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1946년 3월부터 47년 3월까지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 담당을 했습니다. 1947년 1월 20일 조천면 신촌리에서 남로당 무장폭동대책회의 중 피검되었다가 유엔이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조성 방침에 따라 석방되었습니다. 1948년 4.3 폭동 발발 후 한라산에 입산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제1연대 제주읍 조천면 구자면 제3일 지대장으로 활약했으며 1948년 8월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 참가차 월북하자 그 후임으로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되자 남로당의 위기는 압박감을 무겁고 위태롭지만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김일성 정권 수립 소식이나 각종 지령 등은 4.3 주동자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10.19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권토 중래할 수 있는 절호의 반격 기회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4.3 폭동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를 않자 이를 평정하려고 14연대 1계대대 제주 파견을 명령했는데 10.19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 구국투쟁위원회는 제주도 월평리에서 주동자 13명이 모여 남로당 민해청 여성동맹 농민위원회와 탈영병 등을 혼성하여 소련식 혁명투쟁위원회로 개편 체제를 정비하고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총반격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덕구의 선전포고문과 군경에게 보낸 호소문은 당시 제주신보 편집국장 김호진 28세 등 3명이 3,000매를 인쇄 배포했다고 합니다. 선전포고문 내용은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경찰관들이여 미제국주의와 이승만이 개들이여 너희들은 무고한 도민 남녀 노유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있다. 천인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일편이 주저함도 없이 범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희들이 극악비도한 악사를 동족으로서 부끄럽지만 참고 견디워왔지만 은인자정도 이제는 한도에 도달하였다. 너희 원한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가까운 실 권토 중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선전포고 이후 정부 측 대응은 선전포고 직전인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으므로 대대별로 작전 책임지역을 할당하는 등 진압작전에 치중하는 한편 남로당 세포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남로당도 이덕구의 선전포고 이후 공격부대 규모 확대, 군경뿌락지 총동원, 군 주둔기지 공격 등 투쟁 전술 전환과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군뿌락지 사건, 1948년 10월 28일 구연대 내 구매관 강의원 소위 등이 주축이 되어 여순 반란 사건 보방 반란을 기획한 사건입니다. 경찰 뿌락지 사건, 일명 제주도 적화 음모 사건입니다. 1948년 11월 1일 경찰 내에 침투한 뿌락지들이 통신장악, 유치장 개방, 무기고 탈취, 경찰 및 정부 관리와 우익 인사 암살, 전 관공서 방화 등을 기획한 사건입니다. 또 선전포고 이후부터 공격부대가 중대 단위 등 대단위 전술로 전환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장전리 전투, 한림리 전투, 남원 위미리 전투 등이며 1949년 1월 1일 양력설날 이덕구가 직접 지휘한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제주 오둥리에 주둔 중인 2연대 3대대를 기습했으나 인민해방군 피해는 30여 명 사살되고 10여 명 포로가 되고 제2연대 정부군은 7명이 전사하였습니다. 1949년 1월 의기리 전투와 3월 녹화합 전투에서 패퇴하여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이덕구가 직접 지휘했다고 전해집니다. 1949년 6월 7일 오후 4시쯤에 조천지구 견월락 부근 작은 가오리 오름 623고지에서 제주경찰에 의해 이덕구가 사살되었을 때 생포한 이덕구 호위병 양생돌에게서 사삼 진실을 밝히는 귀중한 문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압수하게 됩니다. 1949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기훈장 3부를 이덕구에게 주었으며 1990년 북한은 조국 통일상을 추수하였고 이 자리에는 이덕구의 형 이자구의 아들 등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양 인근의 신밀히 애국 열사모역에 김달삼과 같이 이덕구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 국민이 전폭적 참여와 지지, 선거인 등록률 91.7%, 투표율 95.5%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을 향해 남로당 제주도당 중무장한 군사조직 사령관 이덕구 명의로 선전포고한 행위는 반란이지 봉기나 항쟁일 수가 없습니다. 혁명 전쟁론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은 소련과 북한이 이념과 체제를 추종한 남로당이 한반도 공산 통일을 위해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점차 무장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한 것이며 종국에는 정규전인 6.25 전쟁과 연결하여 한반도 적화 혁명전쟁이 완결을 시도한 하나의 폭동 반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이달이 네 번째 주동자 인물 주제는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 주모자 제9연대 남로당 장교 뿌락지 문상길 중위입니다. 문상길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제주도 주둔 제9연대의 남로당 뿌락지 군인으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이 주모자였습니다. 좌익 성향의 국군 준비대에 입대하고 조선민주 애국청년동맹 조직에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국군 준비대가 해산되자 국방경비대 대구 제6연대 제1기생으로 입대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
졸업한 그는 4.3 사건 당시 제주도 모슬포 구연대에서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 중위 당시 23세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문상길은 포섭된 군인세포를 시켜 제9연대 2대 연대장인 이치업이 정심식사에 극약을 넣어 몸이 아프게 만들어 서울로 내보내었고 당시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체포된 문상길이 자백함으로써 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4.3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도 경찰이 이를 진압하지 못하자 미 군정은 국방경비대에게 출동을 내리면서 5연대 2대대 5.1균 소령을 제주도로 내보냈습니다. 경비대 1개 대대가 제주에 증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9연대 남로당 뿌락지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제주 군사총책 김달삼에게 긴 연락을 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김달삼은 문상길을 만나 국방경비대도 4.3 폭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상길은 국경이 세포는 중앙 직속이므로 도당이 지시에 복종할 수 없으나 행동이 통일을 위하여 밀접한 정보 교환, 최대한의 무기 공급, 인민군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교양 자료의 배포 등의 문제에 이견의 일치를 보았고 최후의 단계에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9연대가 진압 토벌작전을 실시할 시에는 작전계획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누설되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4월 중순엔 문상길 중위는 구구식 소총 사정을 인민유격대층에 제공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문상길 중위 지시로 제9연대 1대대에서 통신대의 최모 상사 인솔라에 하사관 11명과 병사 30명 등 41명이 총기와 실탄 5,600발을 휴대하고 차량으로 집단 탈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9연대장 김민열과 남로당 인민유격대 군사총책 김달삼과 기순협상이 미 군정이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나 가져온 협상안이 미 군정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5월 5일 조병옥과 김민열과의 몸싸움으로 김민열은 보직 해임되고 5월 6일자 제9연대장에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5.1균 소령은 4월 20일부터 5월 18일경까지 약 1개월 정도 제주도에 있었으면서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내통하고 진압 출동을 회피하였으며 김달삼과 김민열 간의 회합을 주선하였고 인민유격대 진압에 박진경 주령령이 제9연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남로당 뿌락체에 의해 남로당에 즉각 전달되었습니다. 남로당 중앙당 군의 인사조치에 대응해서 즉시 오르구를 내려보냈는데 이 오르구는 박진경 중령 부임 하루 뒤인 5월 7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중앙당 오르구는 3월 15일에 전남 오르구가 한 말과 같은 내용인 국경 뿌락체에 대한 지도는 두 당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유격대 대표와 국경뿌락지 대표 간의 회담을 추진하였습니다. 3일 후인 5월 10일 총선거 날에는 제주읍에서 도당 대표로서 군책 김달삼, 조직책 김양근 임명과 국경 측에서는 5.1균 대대장 및 북한 나이필, 구연대 정보관 이율락 소위 등 3명과 개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영병 적국 추진,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 암살하기로 합의. 이것은 박진경 부일 4일 만에 숙청 암살 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남로당 중앙당 오르구 파견과 남로당 제주도당과 군책 김달삼과 군에 침투한 뿌락지
문삼길 중위와의 합의는 미 군정이 연대장을 박진경으로 교체하고 토벌과 진압 이지를 굳힌 데에 따른 남로당 측이 대응한 것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은 제9연대 1대대를 포함한 4개 대대를 모두 동원하여 두 차례에 걸친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1차 작전을 끝낸 9연대 1대대는 제주에서 정비 겸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이세우 중위에게 아프다고 호소하여 제주 도립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확인된 바에 이는 꾀병으로서 작전에 참가하지 않고 박진경 연대장 암살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승진 축하연이 1948년 6월 17일 제주 시내에 있었던 그의 진급 축하연은 미국 장교와 11년대 참모 그리고 통일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에 요리집 옥성정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에 제11연대 본부에 위치한 그의 숙소 침대에서 모슬포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에 의해 애만 총으로 저격당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된 제11연대 본부는 당시 제주농업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된 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수사가 미궁에 빠졌을 때 사건 7일 만에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와 연대정복과 선임하사를 잡아보면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란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암살 사건이 혐의자 중 직접 박진경 대령을 쏜 범인은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된 손선호 당시 22세 하사이며 이 밖에 암살 공모자는 양회천 2등 상사 김정도 하사, 강자규 하사, 배경용 하사, 황주복 하사, 신상우 하사, 이정우 하사 등이었습니다. 문상길 중위는 이들을 지휘해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주범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시체를 매만지며 눈물을 흘리던 그 위생병이 바로 애만총으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22세로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가 추적을 피하여 경비대에 입대한 자로서 문상길 중위가 사형되기까지 남로 당원들을 불지 않았으므로 5.1군과 이율락 중위도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김종평 정모 참모는 제9연대 문상길 중위를 조사하라는 투서로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문중위를 체포하고 이 사건으로 연대 장병 8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이 중 제주 출신 병사는 강자규 하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서울로 압송되어 8월 9일 고등군법회의의 법정에 선 문상길 중위는 박진경 대령 부임 후로 김달삼이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48년 9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수백 기지에서 총살령이 집행되었는데 문상길과 손선호에 대한 처형은 정부 수립 후 사형 집행일로였습니다. 문상길은 골수 공산주의자고 재판정에서의 진술도 자기 합리화나 변면적 성격이 짙으며 박진경 연대장 부임 4일 만에 그를 암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증강된 국방경비대의 예봉을 무너뜨리고 남로당 반란군이 진압작전을 사전에 교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